안녕하십니까. 서울 평화 라이언스 클럽 소속 박봉훈 라이언. 저는 2025-2026 회의까지 지구에서 이와 같은 직책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를 해왔습니다. 참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말 참 좋은 사람은 타인을 화제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남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2025-2026 회기에 우리 연수원에 오신 우리 연수위원님들은 우리 강명 총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강창구 연수 부원장님을 비롯해서 너무너무 훌륭하신 참 좋은 분들이 다 오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연수 강의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일 예쁜 꽃다발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꽃다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하트를 제가 구해왔습니다. 이 하트를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라이온스 연수는 어떤 지식을 머리에 넣어주는 연수가 아니고 봉사를 사고하게끔 그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 라이온스 연수원의 연수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는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봉사를 해야 되고 지난 100년의 성과를 뛰어넘어서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봉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 라이온스 협회는 봉사단체이지 친목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가슴속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5-2026 회기 우리 지구 총회는 서울 강동 라이언스 클럽 소속 김용철 라이언입니다. 우리 총재님의 주제는 함께 합시다. Let's be together. 그리고 부제로 균형 잡힌 리더십. 이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김용철 총재님의 역점사업 2025-2026 회기 총재님 역점사업은 이와 같습니다. 헌혈봉사 매월 5개 지역 봉사를 연 2회씩 하고 매 캠페인 100불 달성 클럽을 80개 클럽 이상 그리고 내 장애인 시설 봉사 우성원에서 봉사하는 거 그리고 회원 100명 이상 증가하는 거 그리고 이 6층 강당을 개도를 해가지고 앞으로 회장 2층씩을 6층 강당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역점 사업을 두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라이언스 의존 교육을 다 같이 듣고 알아보고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라이온스 조직에서 특히 의전은 의전해 주고 의전해 산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라이온스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반 사회조직, 다른 단체, 특히 국가에 있어서 이 의전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의전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과언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의전에 정의와 유래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내용이 좀 길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차트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우리 정근배 연수위원님 일어나서 요 첫 번째 항목을 좀 크게 한번 읽어주시죠. 의전의 정의와 유래. 두 번 의미로는 국가행사, 외교통상, 국가원수 및 고위급 인사의 방문과 영접에서 행해지는 국가적 예의, 국가의전을 의미하지만 사실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의전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개인이 지켜야 할 건전한 상식에 입각한 예의 범절을 사교 의례를 포함하는 말로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의전은 그리스어로 프로토콜론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라는 말은 맨 처음이라는 말이고, 콜론이라는 말은 붙이다는 이런 합성어인데, 이게 원래 공중문서에 맨 앞에 붙이는 그 서류, 그 타이틀이 프로토콜론이라는 의미로 쓰였었는데, 그게 이제 후에 이렇게 다듬어져가지고 이것이 의전이라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된 겁니다. 자, 의전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의전의 5가지 기본 원칙이 있는데, 의전은 자석 배치, 또 사진 촬영, 국기, 그 다음에 단체기,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데 기준이 되는 그런 되겠습니다. 의전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예요. 그 다음에 의전은 그 단체나 그 나라나 그 문화의 반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의전은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미국 외교관을 추방하면 미국도 똑같이 외교관을 추방합니다. 원래 그게 외교 관계상의 상호주의.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은 한국인에 대해서 전부 비자를 받는데, 한국은 중국인들에 대해서 비자를 면제를 시키죠. 이거는 상호주의 원칙이 어긋나는 거죠. 원래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전은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서열을 나타내는 겁니다. 의전은.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의전 서열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좌상우하입니다. 좌상우하. 이 좌상우하는 항상 내가 보는 사람, 내가 바라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근배 의원이 지금 앉아있는데, 외부에서 사람이 딱 들어옵니다. 딱 앉아있을 때 딱 보면은 누가 오른팔인지 누가 왼팔인지를 금방 알아요. 지금 정근배 의원이 지금 대통령이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앉는 사람이 총리입니다. 왼쪽에 앉는 사람이 국방부잖아요. 그래서 항상 좌상우하라는 의전 규칙이 있는데, 그거는 외부에서 안의 의전 상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좌쪽,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게 오른팔이라고 그러죠. 오른팔, 왼팔. 그래서 이 좌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상석이고, 왼쪽에, 내가 봤을 때 오른쪽에 앉는 사람이 하석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전을 머리에 두시고 좌상우하, 이 말을 항상 염두에 두십니다. 그 다음에 의전의 기본 자질과 마음가짐인데, 의전을 담당한 사람은 잠시도 앉아있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봐야 됩니다. 그냥 외부의 구경꾼처럼 이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이제 다음에 교재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의전 이제 교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어떤 의전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항상 침착하게 이렇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자료가 나오려면 항상 의전은 카메라를 피해야 돼요. 카메라를 피해서 의전을 해야 됩니다. 뒤에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김태술 간사님, 요거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죠. 4. 의전은 이처럼 많은 상식과 대리의선에서 행해지는 공투공 주요, 그만큼 상황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제3의 눈이 필요한 복잡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의전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네, 의전은 어떤 형식이기도 하지만 이게 전략이기도 합니다. 특히 외교 관계에서 아주 의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국가 간의 상대를 할 때 상대국의 취향, 문화, 기호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면은 아주 그 외교적인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갔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갔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낙타 근위대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이 차를 호위하고 입장을 했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문화적인 특징이죠.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자기의 고유의 문화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의전을 하는 게 아주 좋다고. 자, 우리가 의전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지금 급하게 좀 알고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연도 읽기인데, 그 라이온스 행사에서 보면은 지금부터 2015, 2016 서울 평화 라이온스 클럽 주년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숫자, 특히 연도는 2는 2이고 그 다음에 0이에요. 1은 1이고 5는 5고 이게 2015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2015 따로따로 노는 202151 숫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기 이제 우리 연수위원들께서 많은 클럽 활동과 또 클럽 소속이 있겠지만 항상 행사를 할 때 그 사회자나 이런 거 할 때 연도 있는 거를 아주 조심해서 들어보시고 이거를 시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2025 이런 건 없어요. 숫자는 연달아서 있는 거예요. 우리 연수위원들도 2025, 2026, 100이 연수위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어 선택에서 이렇게 사회자가 이 용어 선택을 가끔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재창은 여러 사람이 이렇게 다 같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 사람이 사회자가 윤리강령 1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쭉 따라서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그게 재창이에요. 그 다음에 낭독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구 행사에서 이부 총재가 나오셔가지고 윤리강령을 이렇게 낭독을 합니다. 그 혼자 이렇게 읽어가는 것을 낭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용어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국가 제창할 때 애국가를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이것도 애국가 1절만이라는 그런 표현은 없어요. 애국가 1절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럽 호칭도 아주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서 내 소속을 바뀔 때 반드시 서울을 넣어주셔야 돼요. 보통 보면은 평화라이언스 박봉훈 라이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거는 나를 소개할 때 저는 봉훈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반드시 클럽명을 이야기할 때는 서울을 꼭 붙여주셔야 돼요. 서울 평화라이온스 클럽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정 그게 길어서 불편하면 평화클럽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거를 아주 많이 실수하는 건데 요거를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자가 실수를 많이 해요. 지금 우리 라이온스 행사에서 1시간 안에 끝내야 됩니다. 1시간 안에. 근데 1시간이 아니고 식순에는 1시간이면 끝날 식순을 1시간 반, 1시간 40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사회자가 국기에 대한 경례합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도 경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애국가제청 해놓고 자기도 애국가제청 하고 있어요. 사회자는 왕이고 독불장군이에요. 사회자는 일체 국민의 행위를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사회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회를 맡은데 주는 행사고 어떤 행사하건에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사회를 맡은 서울 평화라이언스 클럽 소속 박봉훈 라이언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사회자는 그 행사에 계기에 이렇게 아무 힘이 없는데,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사회자가 자기가 누구라고 말하는 그 시간이 바로 시간 노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1시간 40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회자는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부터 서울 평화라이언스 클럽 소속 10주년 주년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식순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사회자가 많이 하는 실수가 자꾸 말을 반복을 해요.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사회자는 말을 할 때 간단, 명료, 강렬하게 딱 한 번만 말씀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총재님이 인사를 하시고 이제 경례사를 하시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은 라이온들이 박수를 치셨습니다. 박수를. 그러면 그걸로 끝내야 돼요. 우리 경례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총재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시간이 1시간 반이 소요되는 거예요. 모든 행사는 1시간 안에 끝내셔야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이런 반복된 실수를 안 하면 최소한 15분 이상 단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윤리강령 제청할 때 가끔 행사 다녀오는 사회자가 지금부터 윤리강령 제청을 하시겠습니다. 윤리강령 1 해놓고 추세 사회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1. 그 다음에 1 끝나면 또 사회자가 2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2 끝나면 또 사회자가 3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회자는 제일 처음에 윤리강령 제청을 하겠습니다. 윤리강령 1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든 라이언들이 제청을 하면 됩니다. 앞으로 요 주의사항 머리에 담아두셨다가 모든 행사에 이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태극기. 이 대한민국 태극기는 대한민국하고 똑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왜 그래요? 이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태극기가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요 태극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목이 3, 4, 5, 6 그죠? 이게 무슨 뜻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근공감리 그러시잖아요. 근공감리. 예,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연수연이시니까. 그래서 이 3, 이쪽이 건이고, 그 다음에 곤, 그 다음에 리 이렇게 됩니다. 이게 포인트가 안 나오네요. 노란 거 누르시면 노란 거. 네. 건, 리. 근데요, 여기서 이 건은 하늘이 하늘. 그 다음에 요 곤은 땅이죠. 하늘, 천, 그 다음에 여기가 땅, 지. 이렇게 됩니다. 하늘, 천, 땅, 지. 그래서 이거가 추나추동으로 말하자면 춘, 하. 이게 추예요, 추. 동. 이게. 춘, 하, 추, 동. 그 다음에 동, 서, 남, 북. 이렇게 됩니다. 충분, 하지, 추분, 동지.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각각의 우리는 태극기가 뭘 상징하는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극기 치수인데요. 이거는 이제 참고로 넘어가시고요. 우리나라 태극기가 횡으로 걸렸을 때는 횡으로 걸려있을 때는 지금 여기가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태극기가 걸려있는데 이거가 종으로 걸리게 되면은 요게 기준점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은 지금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 요거를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태극기가 횡으로 걸려있다가 왼쪽에 위에가 기준점이 돼서 내려오면 그대로 이동하라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종으로 걸려있을 때, 펼쳐있을 때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예요. 요 파란색이 항상 왼쪽입니다. 파란색이. 제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뒤집어진 행사가 많아요. 자, 종으로 걸렸을 때, 깃대에 걸렸을 때 지금 이런 상태로 여기가 파란색, 오른쪽이 빨간색. 자, 보실까요? 자, 얼마 전에 문학 행사가 있었어요. 문학 행사가. 근데 제가 누굽니까? 의전위원장 출신이에요. 근데 갔더니 태극기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게 맞나요? 틀렸죠? 바뀌었죠? 좌우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이거를 아는 사람이 가서 볼 때는 그 행사가 얼마나 좀 품격이 떨어지게 보였어요. 답답하죠. 참, 너무 진짜 무지한 거죠. 태극기를 거꾸로 걸어놓고 행사를 하다니. 이게 외부로 나가면은 이게 다 두통이 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세계 외교 무대에서 제가 이거를 유심히 행사를 관찰해서 제가 사진을 제가 모아놓은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고 여기 미국 국무부 장관이죠. 그러면 여기 서 있으면은
뭐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손님을 좌상우하라고 했죠. 좌상. 좌측이 상승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우측이 하상. 좌상우하. 항상 우리 의전의 머릿속에 염두에 둘게 좌상우하. 좌측이 상승이에요. 좌측이.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이 상승이에요. 상승. 여기 서 있는 걸로 보면은. 그러면 이 사람이 상승이다 그러면은 중국을 이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문한 꼴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서 있는 거 보면은 누가 어디 나라를 갔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거 미국 국무부 장관이 중국을 간 거예요. 근데 미국 국기가 어디가 있어요? 왼쪽에 있잖아요. 항상 상호주의예요. 상호주의. 그 나라 어떤 손님이 오면 국기와 그 손님은 반대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호주의.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 국무부 장관하고 이 왕이 외교부 장관하고 이렇게 바꿔 했어야죠. 그 다음에 여기도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외무부 장관하고 중국 왕위부 장관. 이게 같은 쪽에 있잖아요.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 이것도 지금 서로 같은 국기 앞에 앉아있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튀르키예 대통령, 이것도 자기 국기 앞에, 이란 대통령 자기 국기 앞에, 이것도 자기 국기 앞에, 푸틴 대통령 자기 국기 앞에, 이것도 일본 고이즈미 아니고 일본 총리도 자기 국기 앞에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의전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의전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부주의하면 이렇게 들통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 나라 의전 수준을 알 수가 있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거예요. 여기 지금 미국 국무부 장관이잖아요. 국무부 장관이 지금 오른쪽에 있죠. 근데 미국 국기는 왼쪽으로 와 있잖아요. 네. 이게 상호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앉아있고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일본 총리가 앉아있고, 그래서 이 태극기하고 이 일본 국기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서로 반대쪽으로 가 있잖아요. 이게 의전이 맞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미국 국기하고 일본 국기하고, 이게 미국 국기가 왼쪽으로 가 있고 일본 국기가 오른쪽으로 가 있죠. 그 대신 사람은 반대편에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한국 국기가 왼쪽에 가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른쪽에 가 있죠. 예. 이렇게 의전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항상 손님과 국기는 서로 교차돼서 서야 된다.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장관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의전 사진이에요. 자, 이게 북한이 똑똑합니다. 의전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이게 바로 올바른 의전. 트럼프 대통령은 오른쪽에 있고 미국 국기는 왼쪽에 있잖아요. 김정은이는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북한 국기가 있고, 이렇게 상호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총재 간담회를 할 때 단상 배치법입니다. 이건 이제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자, 이게 총재 간담회입니다.
총재 간담회 지역구 총재, 지대위원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총재 간담회가 있을 때 이 단상 비율은 총재가 중심에 앉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총재 다음 의전 서열이 누구냐? 직전 총재예요. 직전 총재. 직전 총재가 안 계실 때는 일부 총재가 의전 서열이 있죠. 자, 그러면은 총재가 앉아 있고 직전 총재가 오셨잖아요. 그럼 직전 총재가 어디예요? 총재의 오른쪽. 내가 여기서 봤을 때 좌상이에요, 좌상. 예, 이게 좌상입니다. 이게 내가 이거를 단상을 봤을 때 총재의 왼쪽, 이 좌상.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일부 총재예요. 이렇게 배치해 주시겠죠. 그 다음에 또 일부 총재는 이쪽으로 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높은 사람, 이부 총재. 그 다음에 사무총장. 그 다음에 재무총장. 이렇게 어떤 집단의 한 단체가 그 단상을 차지할 때는 그 단상의 서열에 따라서 좌우로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배치해서 의전을 단상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요새는 그 의전이 바뀌어가지고 감사가 단상에 안 올라가는 걸 알고 있어요. 저 때부터도 단상에 안 올라갔습니다. 제 때부터. 그래서 저는 감사 1년 하는 동안에 단상 한 번도 못 올라오고 감사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 지역합동원래 때 이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합동원래는 어떻게 돼요? 지구본부, 그러니까 총재를 위시한 지구본부 캐비넷과 그 지역 행사장의 지역 합동원래예요. 지역의 합동원래에는 사실은 그 지역구 총재가 제로 대빵이에요. 그러나 지구본부에서 총재가 그 행사에 참석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두 그룹의 리더가 한 단상에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지역 부총재지만은 똑같이 총재와 같은 의전 서열이 적용이 돼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총재를 중앙에 앉혀드리고 그 다음에 직전 총재, 일부 총재, 이부 총재, 사무총재, 재무총재 이렇게 앉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지역부총재, 그 다음에 지역부총재 부인, 지대위원장, 그 다음에 스폰서 클럽,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이러한 순서로 그 단상을 배치해 주십니다. 혹시 설명하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클럽 주년행사 단상을 좀 배치도 돼. 이것도 쉬운 것 같지만은 실수를 많이 해요. 자, 총재를 중앙에 앉히시고 그 다음에 직전 총재 이렇게 의전 서열로 앉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럽 주년행사에서는 누구가 대빵이에요? 클럽 회장이 대빵이에요. 이 의전 무게추가 똑같은 거예요. 총재가 높은 게 아니고 똑같이 총재와 똑같이 지구본부 캐비넷과 똑같이 의전 서열을 이렇게 배치해야 돼요. 이렇게 아셨죠? 이해가 갑니까? 네. 그 다음에 지역합동원래의 단합 배치도 이게 또 쉬운 것 같은데 너무 또 모르고 있어요. 자, 이거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총재 이게 테이블이 이 단상이에요. 이 단상 앞에 총재 테이블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총재가 중심에 앉겠죠? 중심에. 그러면은 오른쪽에는 누가요? 네. 의전 서열 2위 직전 총재가 앉고 그 다음에 왼쪽에 일부 총재, 2부 총재, 사무총재 이런 식으로 배치해서 앉습니다. 만약에 직전 총재가 안 오시면 이 직전 총재 자리를 일부 총재가 오고 일부 총재 자리를 2부 총재가 가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항상 좌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행사 할 때 그 단합의 지도, 지구 행사가 할 때 이거가 또 다 매번 틀려요. 제가 이게 이 단합의 지도를 제대로 한 행사를 못 봤어요. 자, 단합의 지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좌상우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여기서 단상을 보는 거예요. 자, 단상을 봤을 때 왼쪽이 상석이에요. 이게 총재, 직전 총재 집행부를 우측에 다시면 안 돼요. 우측에 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간혹 선거관리위원회 여기를 왼쪽에다 두시고 집행부를 총재를 여기 오른쪽에다 두시는 건데요. 지구에서 제일 누가 높아요? 선거관리위원장이 높나요? 총재가 제일 높죠. 총재는 무조건 왼쪽 단상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을 이쪽으로 하든지 뭐 이제 그날 행사에 참석하는 그룹별 의전서열을 봐가지고 배치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역구 총재, 그 다음에 여기 지대위원장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지역구 총재 잘못하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왜? 지역구 총재가 높아요? 지대위원장이 높아요? 일단 의전서에서 지역구 총재가 높잖아요. 그러면 지역구 총재는 단상 기준에서 어디로 와야 돼? 좌상이지. 그래서 지역구 총재를 왼쪽, 그 다음에 지대위원장을 오른쪽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끔씩 내비석을 이쪽에다 오른쪽에 두시는 분이 계세요. 오른쪽에. 그런데 지역 회원이나 클럽 회원들은 내비는 상석을 안 양보해 줘야죠. 그래서 내비석, 그 다음에 그 행사에 참석해 준 회장들 있잖아요. 회장들을 이렇게 왼쪽으로 단상 배치를 해줘야 되고, 그 지역 클럽 회원, 지역 회원들 이렇게 오른쪽 단상에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찍을 때 여기서 또 이제 의전 실수를 많이 나와요. 자, 총재 사진 휘장이 이렇게 걸리는데, 요거는 대부분 맞게 걸려요. 이게 실수하는 행사는 간혹 보는데, 왼쪽이 좌상이라 해서 좌상. 행사의 무대에서 총재 사진, 총재 휘장은 왼쪽. 그 다음에 지역구 총재, 지대위원장, 클럽 회장, 신입회원 축하해서 이런 거는 오른쪽으로 오면 되겠습니다. 특히 신입회원 축하 현수막 이런 걸 갖다가 왼쪽은 침입 불가예요. 침입 불가. 호텔 행사장에 왼쪽에다 신입회원 현수막 걸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왜냐면은 거기는 총재 현수막이나 총재 사진이 걸린 데라 그 신입회원 현수막이 같은 극으로 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오른쪽 벽에 이렇게 붙이셔야 돼요. 자, 이제 각종 기 배치할 때도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모든 행사에 있어서 최우선권은 태극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나라 국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태극기는 항상 어디? 좌상이죠. 좌상. 왼쪽. 그 다음에 지구기, 지역기, 클럽기, 단체기 이런 선으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동을 내야 할 때, 이럴 때는 클럽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태극기 왼쪽 기준으로 해서 클럽기 쭉 해서,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지역기를 놓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좌상우하요. 그리고 가운데에 이렇게 클럽기를 놔주면 되겠습니다. 자, 시상식 때 이거 행사를 할 때 많은 문제점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게 포토존이에요, 포토존. 이게 단산이고, 이거 중앙 통로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상자는 어떻게? 좌상이라고 했죠. 시상자. 상을 주는 사람. 상을 주는 사람은 왼쪽이에요, 왼쪽. 뒤에 사진이 나옵니다. 이것이 틀린 의전이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수상자는 이렇게 오른쪽. 수상자 이렇게. 의전년들이 이쪽, 뒤에. 그 지금 몇 분이나 남았어요? 네. 이거 지금 이 혼자리 이거? 1시간 지금 40분. 네. 1시간짜리 60분? 예, 1시간. 60분 40분 해야 되는 거. 빨리 끝내야 돼. 그래서 항상 시상자와 수상자는 항상 시상자는 좌측, 수상자는 우측에 항상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시상자가 사진 찍을 때 시상자가 가운데 이렇게 수상자들이 왼쪽으로 자 보겠습니다. 골프대회 시상식 사진인데요. 얼마 전에 이 골프대회 시상식 때 이 수상자가 왼쪽에 가 있죠. 예, 수상자가. 그 잠깐 쉬었다 돼. 그래서 이번에 그 두산 매치 플레이에서 우승한 이혜원 선수 좀 됐다. 혹시 잠깐 쉬었다. 기침이라는 건 안 되니까 좀 쉬고 그러면 쉬었다가 쉬는 시간에 잠깐 질문사항 하나 할게요. 우리 그 연도를 얘기할 때요. 2025, 2025 이 얘기가 있었는데 2025, 2026이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을 왜 그렇게 불러야 되는가를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게 상당히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뭐 2025, 2026을 2025, 2026으로 불러라 이런 얘기만 하지만 왜 그렇게 불러야 되는 이유를 거기다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야기할 때 1990년 그러면 90 years old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거를 두 개로 분리해서 이야기했는데 한국은 연도를 할 때는 이게 숫자가 개별 분리가 안 돼요. 한꺼번에 통째로 읽어줘야 돼요. 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라이온스라는 조직이 연도에서 연도로 넘어가요. 이 부분은 그래서 연도로 해가지고 2025 연을 안 붙이고 그렇게 부르시는 걸 이렇게 우리 라이온들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그래서 이번에 그 시상식 할 때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여기 시상자가 왼쪽이고 여기는 오른쪽에 수상자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수상자가 왼쪽, 시상자가 오른쪽에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 이제 우리 그 흠연 총재 때 그 지금 시무식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왜 요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여기 지금 허명 총재님이 시상을 하고 이렇게 수상자가 여기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 포토존에서 바라볼 때 이거 지금 의전이 지금 다 가리고 있죠. 이렇게 노출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수상 대기자들도 이렇게 다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6층 강당이 물론 좁으니까 그런다고 이해를 하지만은 반드시 이게 수상자들이 보이지 않게 포토존에서 그 다음에 의전도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면 안 돼요. 이쪽 왼쪽에 뒤쪽으로 가야 돼요. 안 보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재를 의전님이 가리고 있고 수상자들이 다 보이죠 지금요. 이런 의전은 가급적 삼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의전위원이 시상식 광경을 다 막아버릴게요. 이러면 안 돼요. 반드시 의전은 철저한 조연이 돼야지 주연이 되면 안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완전히 총재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현충일 기념사진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쪽에 왼쪽에 오른쪽에가 있죠. 여기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왼쪽에 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쪽에 와 있어요. 이렇게 부인이. 이건 잘못된 거죠. 이게 김건희 여사가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의전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잘된 의전이에요. 제가 이거를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시상자인데 수상자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의전 이게 보십시오. 이렇게 사진 찍는데 조금 보이잖아요. 이렇게 의전은 이렇게 주연이 되면 안 되고 조연이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의전 잘하고 있죠. 이렇게 뒤에서 이 시상자 왼쪽에 서가지고 안 보이게. 그리고 지금 여기 수상자의 포토존에 뒤에 그 시상 대의자들이 안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전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전혀 지금 안 보이죠? 그 시상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김건희 대통령 김건희 여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행기 타러 올라가는데 이 왼쪽에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대통령 왼쪽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왼쪽, 이렇게 마찬가지로 왼쪽. 예.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악수를 할 때 많이 이제 주의해야 될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연수위원들이 여기 강의장에 이제 오셨어요. 오시면은 이제 총재님이 원장님이 계시잖아요. 원장님이 계시면은 이렇게 인사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오면은 그냥 원장님한테 아이고 이렇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이렇게 인사를 할 때도 여자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남자가 먼저 이렇게 악수를 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악수를 할 때 그 바이든 대통령 만나러 윤석열 대통령이 갈 때 물론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이렇게 악수를 하고 왼손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겹쳐서 잡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 유교의식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친절한 어떤 감정이 생기면은 이게 두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하지. 그게 나쁜 뜻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악수를 할 때 반드시 한 손으로만 잡는 게 악수의 정석이다. 두 손을 겹쳐서 잡는 거, 이거는 일단 A에 어긋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사가 숙녀한테 악수를 하고 나서 그 신사가 그 숙녀 등에 손등에다가 이렇게 키스를 하고 싶어. 이렇게 입을 대고 싶은데, 이럴 경우는 이제 그 여자 측에서 이렇게 이 악수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손가락 핀트한테 이렇게 그냥 엉거주춤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이렇게 키스를 하기 편하게 이렇게 손등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대줘야 됩니다. 그래야 편하게 이렇게 키스를 할 수가 있죠. 여기 잘못하고 있다가 콧구멍 찔릴 수도 있고
그래서 위험해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나 중동 이런 데 가면은 여러분들 텔레비 많이 보시지만 안고 오른밤 대고 왼밤 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놀리지 마시고 그냥 그 나라 관습에 맞춰서 이렇게 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캠페인 배 운동 아시죠, 여러분들이? 캠페인 배. 캠페인 배 운동이 바로 이러한 모토에서 출발한 거예요. Together we can. Together we will. 그러니까 함께라면 우리는 할 수 있고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 네, 그런 모토에서 우리가 한 사람한테 몇만 불 이렇게 SIP 기금을 강요하는 것보다 우리가 한 달에 커피 한 잔, 그 1년에 모아봐야 한 100불 되는데 그 정도면은 우리 라이언들이 충분히 그 봉사금을 100불 정도 봉사금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차원에서 캠페인 배운동이 시작됐는데 그 효과는 대단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캠페인 배운동을 통해서 모금한 봉사금 액수가 3억 불인가 됩니다. 엄청난 봉사금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언들이 봉사를 우리가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이렇게 봉사도 쉽게 더 큰 봉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상으로 의정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생활 매너, 그 다음에 테이블 매너에 대해서 한 30분 교육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